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다신약. 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내 몸이 허약해지는 걸 제다신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주에서 신강신약을 얘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신강하다 그러면은 즉 나의 기운, 즉 비겁이나 인성이 많으면은 신강하다. 또 신약한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식상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관성, 이것의 세력이 더 강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강 신약의 개념은 제가 이제 오늘 제다 신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사실 인성으로다가 신강한 거는 신강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이것도 인다 신약으로 들어가요. 인다 신약. 인다 신약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다 신약 딸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그 딸을 보면은 그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유난히 걔한테 뭐든지 다 퍼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인다 신약이에요. 그래서 인다 신약이 만약에 아들이다. 근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엄마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나 될 것 같아. 주변에 뭐 형제, 뭐 일가 친척들 돈 뭐 처갓집 거 다 끌어다가 다 몰빵해도 나의 그 힘이 그 인성 받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겁으로 신강한 거랑 또 틀리단 말이에요. 인다신약은. 그러다 보니까 또 주기도 잘 줘. 그러니까 남자가 인다신약이면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시원하게 많이들 도와줘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인다신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식상으로다가 신약한 걸 우리는 식상 다신약. 요거는 이제 식상 다신약 이렇게 부르고, 다신약. 그 다음에 재성으로다가 신약하면은 요것처럼 제다신약. 그 다음에 관성이 이제 나를 극하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 힘이 쭉 빠지잖아요. 관다신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다신약. 이게 다 신약이에요, 신약. 자, 그럼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에다가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차로다가 이제 봤을 때, 자, 자동차 한번 그려볼까요? 자동차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세단. 아, 이게 바퀴가 여기 있는 거네. 네, 여기가 아니네. 네, 자, 바퀴 이렇게. 여기 이제 운전석 뭐 이렇게 앉아 있겠죠.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비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비견. 그리고 이제 겁재는 요 차 안에 안 앉아 있고 여기 이제 차가 이제 뭐 2차선 3차선 이러면은 그 옆에 있잖아요. 옆에 도로 옆에. 그래서 다른 차에 타고서 같이 이렇게 경주하듯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게 막 경쟁이잖아. 그래서 비겁이 하나 더 있다라면은 한 4차선 6차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도 겁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운전하고 가는 거야. 비견 겁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식신은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일. 일이기 때문에 악셀에다지 뭐, 이렇게 내가 밟아야지만 차가 나가지. 내가 일해야 나가지. 식신, 악셀에다. 그러면 상관은 뭐냐? 순간적인 폭발력, 힘, 가속력,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터보 엔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무슨 차야? 승용차 말고 그런 차들.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기아 장치가 있잖아요. 터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재나 정제는 둘 다, 내가 차에 싣고 다니는 어떤 그 짐 같은 건데, 정제는 기름도 돼요, 기름. 내 차의 연료, 끊임없이.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지. 정제라고 하는 게 약간 월급재산의 형태잖아요. 따박따박 월급 받아서 기름 채워가지고서 가는 거. 그러면서 또 내가 적당히 실을 수 있는 어떤 짐도 되는 거고. 대신 편재는 여기에 이만큼 실려있는 아주 짐보따리야. 그래서 이게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있어서 제다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차가 좀 가다가 힘들면은 뭐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헉헉대겠고, 또 뭐 좀 너무 오래 달리다 보면 너무 그 차에 무리가 돼가지고서 그냥 차가 퍼지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다신약은. 자, 그래서 이 편제는 큰 짐보따리도 되지만은 재성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그 양명지원, 내가 살게 하는 어떤 그 근원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쟤를 포기하면 죽은 거지. 쟤가 없으면은 목숨이 끊어진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너무 욕심을 과하게 가지거나 내 사주에 그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육친들은 적은데 재성이 많으면은 내가 그만큼 기운이 빠진다라는 거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건강 같은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그 건강을 잃거나 뭐 이렇게 수명을 달리하거나 할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재가 딱 들어올 때 나의 힘 자체를 쫙 빼가기 때문에 그때는 특히 위험해요. 대운에서 그런 운이 10년간 작용하고 20년간 작용하는데, 연운에서 이제 그게 쭉 쌓여있던 게 그 연운에서 이제 그게 동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향성이 특히 더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는 참, 이 명리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 조화라고 하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해서 이 재성, 정제 같은 거는 연료, 편제는 이제 이 큰 짐인데, 이 승용차에다가 짐을 이만큼 실으면 어떻게, 만약에 이게 내가 타고나기를 트럭으로 타고났다. 그러면 거기에 짐을 실게 딱 적합하게 인생 그 팔자, 사주팔자 8글자가 설계되어 있는 차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지. 그건 내가 충분하게 그 화물차 같은 거, 운송해주고, 뭐, 운임 같은 거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개념. 그리고 또 편제는 나의 영역, 활동 무대, 뭐, 땅 따먹기 같은 거니까 이 도로 사정도 되는 거예요. 이 도로 사정이, 뭐, 예를 들어서 편제가 공막 맞았다, 축 맞았다, 깨졌다 그러면은 비포장 도로야, 그거는. 근데 그게 편제도 잘생겼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사주 볼 때 한번, 그걸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편제 정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편관 정관을 보시면은, 편관은, 관성이라고 하는 게 나를 통제, 제어,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편관은 이거예요. 그냥, 내가 차를 끌고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서 막대기 딱,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스톱! 만약에 술 먹고 가다가 걸렸으면 뭐 쫄겠지, 뭐, 그때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정관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그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서 빨간불이면 서는 거지 뭐. 근데 안 쓰고 가는 사람도 있어, 무관. 무관들 그냥 이렇게 봐서 없으면은 그냥 뭐 싹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차로에서 그러면 큰일 나죠. 교차로에서는 잘 안 그러더라고. 정관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 이게 정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서로 간에 규칙을 정한 거야. 야, 이 교차로에서 요번에 파란 불일 때는 네가 건너가고, 요번에 파란 불이면 내가 갈게. 너는 빨간 불일 때 너 잠깐 서 있어. 그게 뭐예요? 서로 규율, 규범 이런 그 신호등을 잘 지키면은 우리한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신호등 같은 거다. 자, 그다음에 인성, 편인. 편인. 인성은 이제 그 나를 갖다가 이렇게 좀 제어 장치지. 내가 막 달리는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재. 아니야.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아니야. 지금 너무 과속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살살살살 밟아주는 거. 이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없이 식상이 만약에 쭉 발달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이렇게 제어를 해주면은 그냥 뭐 막 달리는 걸 갖다 속도를 이렇게 이제 다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편의는 뭐냐면은 딱 스톱했는데 브레이크 밟고 섰는데 사이드 브레이크 탁 채우는 상태예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 그래서 편의는 자기가 사이드 브레이크 내려놓고서 출발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안 가지 차가? 아니 이게 자기가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놓고. 그래서 편인들은 인생 너무 나만 왜 이런 삶이지, 난 이렇게 고민하지 말라니까. 자꾸 제가 그 상담 오면은 늘 편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라니까. 이 세상 고민은 왜 당신이 다 짊어지고 가. 그러지 말고 그냥 내비두면 다 흘러가게 돼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 편인이 잘 안 되더라고. 이 편인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거와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자동차의 비유를 해서 제가 이 육친,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제다신약. 그러면은 개운법이 뭐냐. 자, 첫째. 일단은 재물이 많은 곳에 가서 근무할 것.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도 되고 또 뭐 남의 돈 회계 뭐 이런 쪽도 되고 관리해주고 그런 데 가서 하게 되면 업상 대체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사업을 한다. 또 이런 경우에는 또는 재물을 그 유지하는 형태를 이 짐을 내가 왜 다 짊어지고 가야 돼? 여기 있는 짐을 여기 막 이만큼 쌓여 있는 걸 뭐 차가 굴러가지도 않아. 자, 나의 배우자한테 짐을 좀 덜어줄 것. 왜냐면 우리 배우자 차에는 지금 짐을 안 실었기 때문에 짐이 별로 없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인연법에 따라서 제가 많다 그러면은 그 배우자는 좀 무죄이거나 아니면 재성이 있어도 그 세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궁합상 잘 맞아. 그래서 요 짐을 갖다 근데 만약에 그 저기 상대방도 똑같은 제다 신약이다 그러면은 안 되겠지 뭐 여기 있는 짐 이쪽으로 옮겨놔야 얘가 더 죽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는 잘 안 만나지는데 이 배우자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인간의 그 사주팔자 8글자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는데 나의 배우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그릇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쌍둥이 사주도 똑같은데 결혼하고서 배우자 만나고 나서부터 삶의 그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배우자를 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제다 신약들은 나의 짐을 배우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명의 같은 거지.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 명의 뭐 부인 앞으로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남편 앞으로 해놓는다든지. 근데 이제 이거 제다 신약에 비해서 무죄 사주 있잖아요. 무죄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돈이 없다라는 게 아닌데 그 재물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 능력이 다른 이 제다 신약이나 이 재성이 이렇게 잘 그 균형 잡힌 사주에 비해서 사실은 그 무죄 사주들 앞으로 만약에 건물이나 뭐 부동산 명의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그러면 이상하게 그 다른 사람이 산 아파트는 막 가격이 올라가는데 무죄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자꾸 이렇게 빠져. 그래서 재물 관리를 무죄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명의로 해놓을 것. 또 내가 제다 신약이다라면 내 재산도 배우자 명의로다가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할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다 신약 개운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